예,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앱 무작정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무작정 한번 앱을 만들어 보고 거기서 개념을 좀 더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갖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 있는지를 첫 번째 학습 목표로 두겠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버튼을 클릭 시 안녕 안드로이드를 출력하는 앱을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즉 우리가 앱을 오늘 하나 만들 텐데 그 앱에는 실행시키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안녕 안드로이드라는 글자가 그 앱에 출력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어, 프로그램 즉 앱은 간단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많은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앱을 만들고 나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타임 오시고요. runtime.kr 오시고 안드로이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첫 번째 앱 무작정 만들기라는 글이 있을 겁니다. 그 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건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건데 우리가 설치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웰컴 화면이 열릴 겁니다. 웰컴 화면이 열릴 건데요. 웰컴 화면이 열릴 건데 이 웰컴 화면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 시작하면 열리는 경우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이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프로젝트를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뭘 한다? 마법사를 표시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마법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프로젝트 마법사가 열려서 프로젝트를 갖다가 처음 이제 세팅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떤 기기를 사용할까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기기를 사용할까를 결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폰하고 태블릿에 돌아가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뭐 할 건데요. 뭐 이것 말고도 만약에 웨어러블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기기에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이제 그 앱을 만들면 실행시키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겠죠. 이 화면 한 개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까?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액티비티라고 하고 그죠? 이게 뭐 윈도우에서는 윈도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윈도우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만약 이게 C# 같은 거라면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니까 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폼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첫 화면을 갖다가 하는데 이 첫 화면이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화면에 그 뭐 구글 지도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엠프티 화면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프로젝트의 이름을 뭘로 줄 거냐라고 하는데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줄 거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명이 될 거고 이 프로젝트 명이 곧 개발 디렉토리 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나 개발 디렉토리 명이니까 단어를 띄워 쓰지는 않고 붙여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프로젝트 명을 쓸 때는 파스칼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죠. 파스칼 표기법이 뭡니까? 어떤 단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첫 단어의 첫 자들을 갖다가 대문자로 사용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니까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요 프로젝트 설정 값을 만들면 이름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패키지 이름은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완성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도메인이 있을 때는 우리 도메인을 쓰겠지만 도메인이 없다라면 무엇을 사용한다. 그대로만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왜 도메인 이름이 거꾸로 되어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com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그죠? 그 다음에 example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개념부터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명과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갖다가 그죠? 더해가지고 만든다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로케이션은 뭐 그대로 준다. 위치는 그대로 준다라는 거죠. 어디에 만들어지냐니까 로그인명,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윈도우즈 로그인에 로그인명이 있겠죠. 로그인 한 그 상태의 이름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명으로 만들어진다.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여기 가셔가지고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 폴더를 삭제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언어로 개발할 거냐라는 거죠. 이전 버전에서는 자바밖에 없으니까 자바만 썼는데요. 지금은 코틀린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코틀린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 언어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서 이제 앞으로 안드로이드는 이걸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개발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는데 우리는 자바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니멈 SDK는 뭐냐니까 우리가 만든 그 프로그램 즉 프로젝트가 스마트폰에 어느 버전에서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냐. 옛날 버전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 결정해 주는 건데 기본값을 쓰면 90% 이상 아마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선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쓸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전 버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체크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갖다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시키시고 예, Start a new Android Studio 프로젝트가 있을 건데 얘를 눌러줍니다. 자, 보면 첫 화면에서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를 어떤 걸 할 거냐라는 걸 정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폰 앤 태블릿이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바텀에 내비게이션 액티비티가 있는 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구글 맵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 여기 웨어러블 보면 이제 웨어러블도 있을 거고 TV 보면 TV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폰에서 그냥 처음에 선택되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이 액티비티가 올라오는 empty 액티비티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선택되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기본 값으로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next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의 이름을 주도록 되어져 있죠. 우리가 파스칼 표기법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hello android라고 이름을 주면 요 이름을 주는 동시에 밑에 보시면 패키지 네임도 이렇게 hello android라는 패키지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컴부터 시작해서 example 밑에 hello android 이렇게 붙어 있겠죠. 저장되는 장소도 기본값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랭귀지 부분도 자바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틀린도 있는데 우리는 코틀린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 언어를 사용하니까 자바를 선택한다. 그죠?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을 거고 혹시 안 돼 있으면 자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OS의 몇 버전에서 돌아가게 할 거냐 하니까 그죠? 그 4.1 버전 이상 즉 젤리빈 버전 이상 돌아가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거의 대략 얼마? 99.8%의 디바이스들이 요 위에까지 돌아간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하시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거의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체크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라이브러리를 체크하지 않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이 열리겠죠. 이렇게 열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처음에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게 되면 요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팁 오브 더 데이 해가지고 팁을 보는 게 나오는데 매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킬 때마다 한 번씩 보셔도 좋겠고요. 귀찮으시면 거기 Show Tips on Startup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체크를 해제하시고 클로즈하면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는 김에 두 가지 더 설명할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프로젝트 내보내기하고 가져오기 기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클립스 쓸 때는 가져오기 내보내기 기능이 있죠.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없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폴더를 복사해 가면 이거 가지고 이제 내보내게 되고 갖고 와서 이제 가져오기 기능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말고 이클립스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만든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클립스 프로젝트 가져오기 메뉴를 이용하셔 가지고 임포트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쓰시면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포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변환을 하셔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해보고 가죠. 체크를 해볼 것들이 있는데, 기본값 체크할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글자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강의용이라 가지고 사이즈를 갖다가 18로, 폰트 를 갖다가 18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11, 12 등,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줄번호 보이 감축인데, 요거는 세팅에 안 가고, 그냥 우리 화면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자동 포함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갖다가 쓰면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임포트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한 임포트를 갖다가 때때로 이제 필요한 때에 체크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 시켜서 임포트도 최적화 시켜서 해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레이아웃 복구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을 쓰다 보면 이제 실수로 창을 닫는다든지 그 여러 가지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디폴트 레이아웃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열린 상태에서 파일 메뉴로 가서 세팅스를 갖다가 이용하겠습니다. 세팅입니다. 이렇게 세팅스 화면이 열리겠죠. 설정 화면입니다. 자, 거기 보면 에디터가 있을 거고 얘를 확장해도 되고요. 얘를 확장해도 되고 이렇게 삼각형 눌러서 확장해도 되고 여기서 찍으셔도 되고 어쨌든 폰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폰트를 갖다가 이제 바꿔줄 수 있겠죠. 폰트가 그 처음 실행하면 콘솔라스가 많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콘솔라스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 뭐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디트 코딩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 코딩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겠고 요 디트 코딩을 쓰려고 하면 디트 코딩이라고 하는 글꼴을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네이버 검색에서 디트 코딩을 쓰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디트 코딩을 쓰면 설치하는 방법이 많이 나올 테니까 선택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트 코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보면 저는 18 폰트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맞도록 폰트를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일단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줄번호 보이기 감축이죠. 물론 메뉴를 이용하셔서 세팅스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화면에서 보면 여기에 그죠? 소스 코드를 적을 때 옆에 보시면 줄번호가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Show Line Numbers가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하면 라인 넘버가 없어지고 한 번 더 누르면 라인 넘버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라인 넘버를 안 보이게 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이제 모니터 화면이 많이 작다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평소에도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클래스의 자동
포함 기능 요거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한번 보죠. 그래서 자동 임포트를 하는 건데 이클립스의 컨트롤 시프트 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세팅스 오시고요. 에디터 한번 찍어주시고 에디터입니다. 거기 보면 뭐가 있냐니까 제너럴 있겠죠. 제너럴 있을 겁니다. 제너럴 눌러주시면은 여기 많은 옵션들이 있겠죠. 제너럴 옵션에 그죠? 그 중에 뭐 한다? 오토 임포트라고 되어져 있는 거 선택하시고요. 오토 임포트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 코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코틀린 부분이 아니고 위에 있는 자바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바 부분. 자바 부분을 보니까 그죠? add an ambiguous 뭡니까? import on the fly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한 임포트를 갖다 뭐 한다. 때때로 그죠? 적당한 때에 넣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 체크하고 그 밑에 있는 거 optimize import도 역시 체크해 주십니다. 두 개 다 체크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코틀린이라든지 C++는 별 상관없습니다. 나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자바 부분에 있는 뭐다. 그죠? 체크란 두 개입니다. 그래서 OK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앱을 작성할 때 진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윈도우거든요. 윈도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 윈도우들을 갖다가 막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로 막 닫거나 아니면 숙소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주 메뉴에 윈도우즈를 누르시면 거기에 리스토어 디폴트 레이아웃이 있을 겁니다. 단축키는 Shift F12죠. 요걸 사용하셔도 되겠고, 그죠? 요걸 사용하시면 언제나 뭘 한다.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화면 구성을 가져올 수, 기본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위에 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실수로 요거 눌러버리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화면의 구성이 기본 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두 번째에 있는 리스트와 디폴트 레이아웃 아니면 Shift F12번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첫 번째 앱을 한번 무작정 만들어 보도록 하죠. 무작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니까 프로젝트를 갖다가 먼저 생성하도록 되어져 있죠. 프로젝트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프로젝트 이미 생성했습니다. 헬로 안드로이드 생성했고요. 그죠?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는데 자, 실행하는 방법이 어떻냐 하니까 일단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메뉴를 사용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클릭할 수도 있겠죠. 요 메뉴를 해서 클릭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단축키 그죠? 요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F5 누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아닌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F10 누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1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Shift F10입니다. Shift F10을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요겁니다. 그죠? 도구모음에, 그죠? 런 버튼을 누른다라는 거죠.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그러면 ABD가 실행되겠죠. ABD가 실행되면서, 화면이 열릴 겁니다. 열리고 나면, 이제 정지를 해야 될 텐데 정지를 할 때는 뭐 한다? 역시 도구 모음에 있는 뭐 요 버튼을 이용하시면 스탑 앱이 될 테니까 그걸 한다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ABD를 갖다가 닫아버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매번 실행할 때마다 ABD가 또 실행돼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ABD는 종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조건 실행해보죠. 아무것도 없는데 실행하면 뭐하노 하는데 조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해볼 거는데요. 그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런 버튼이 있다라는 거죠. 런 버튼. 요걸 해보기로 했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시작해 봅니다. 자, ABD가 나타나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뭐가 있을 거고 여기 그 프로젝트명 제목이 나올 거고요.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찍혀 있는 게 보이겠죠. 이건 우리가 안 찍었는데 하는데 기본적으로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앱이 이거다. 프로젝트 앱이 요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정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 정지 버튼을 누르고 스탑 버튼을 누르고 스탑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스튜디오를 선택하니까 그 에뮬레이터는 ABD는 여기 뒤로 가 있을 겁니다. 여기 뒤에 눌러보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뒤에 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일단 실행을 해본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뭐고 하니까는 뭐 글자도 좀 바꿔보고 싶고 여러 가지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서 해보고 나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activity underbar main.xml이라는 파일을 시켰는데 xml이 잘 뭔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상관없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지금은 activity main.xml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보시면 이미 여기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하나는 activity underbar main.xml이고 또 하나는 main activity.java 파일이 열려 있겠죠. 됐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한다? activity underbar main.xml인데 얘를 선택해 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요 모양이 XML 파일인데요. 거기 보면 중간에 텍스트 뷰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뭐였냐니까 우리가 그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찍히는 뷰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갖다가 이제 밑에다가 이제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수작업으로 얘를 갖다 코드로 추가해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코드 스플릿 디자인이라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되어져 있을 텐데 거기 디자인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디자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 디자인을 누르니까 나타났는데 이 화면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코드에 코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얼하게 추가하면 코드는 자동적으로 추가나 삭제된다 이 말인 거죠. 한번 해보죠. 자, 디자인에 코드에서 아까 뭐 요만큼 여기 보시면 여기 꺽쇠가 있고 부등호 꺽쇠가 있고 여기 닫히는 꺽쇠 그죠? 닫힐 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슬래시가 붙어 있습니다. 슬래시 붙어 있죠. 요게 이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가 찍히는 뷰를 갖다가 텍스트 뷰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거든요. 얘 중간에 있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코드로 다시 이동합니다. 코드 탭을 눌러서 이동하면 어떻습니까? 지워졌죠. 아까 텍스트 뷰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지워졌다. 이런 이야기죠.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꾸고요. 자, 여기 팔레트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팔레트라고 보이는 건데 여기 텍스트나 버튼이나 이런 것들 위젯이나 이런 다 보이는데요.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뷰라고 하면 좀 뷰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뷰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 우리가 뭐를 할 거냐니까 커먼 옆에 있는 뭐 텍스트 뷰가 있을 겁니다. 혹은 텍스트 누르면 텍스트 뷰가 있습니다. 이게 지 위치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치니까 텍스트 누르고 할까요? 텍스트 누르면 여기 텍스트 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뷰를 갖다가 어디로? 흰 디자인 윈도우로 여기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죠.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니까 어때요? 요 텍스트 뷰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텍스트 뷰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 보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코드가 자동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 준다. 요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뷰를 하나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 뷰에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요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텍스트 뷰라고 하는데 요 텍스트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귀퉁이를 보시면 텍스트 뷰에 대한 속성들이 보입니다. 어트리뷰츠가 보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ID가 있을 겁니다. ID가. 이 텍스트 뷰에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만들도록 하는데요. 텍스트 뷰를 만드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그죠? 텍스트1이라고 이름을 주죠. 텍스트1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엔터 한번 눌러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텍스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 지금 텍스트 뷰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어서 여기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얘도 우리가 지워버리고 헬로우 안드로이드라고 이름을 적죠. 이렇게 적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주고 자, 이제 글자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뭘 한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탭을 이용하셔가지고 코드를 다시 눌러보면 어때요? 여기 보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도 헬로 안드로이드로 적혀져 있고 우리가 적었던 텍스트1이라는 아이디는 그죠? sin 플러스 id 슬래시 요 말이 붙으면서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됐죠? 밑줄 나오는 건 아직 상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보시면 밑줄이 나오는데 아직은 하실 필요가 없겠고 포지션 위치를 잘 안 잡아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좀 이따 잡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을 했을 때 요 중간에 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위젯을 중간에 놨다고 생각했는데 요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역시 여기 런 버튼을 갖다가 클릭하고 실행합니다. 에뮬레이터는 뒤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눌러서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차이점 보겠습니다. 헬로우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우리는 중간에 이렇게 나눴는데 이 화면에 중간에 나눴는데 위에 붙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노 하니까 이제 좀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스탑을 하고요. 중지를 하고 그죠? 디자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텍스트 뷰라고 하는 위젯, 이걸 위젯이라고 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말이 있는데 이 뷰를 갖다가 그죠? 이름들은 나중에 정리합시다.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그럼 여기 위에 보면 도구 모음이 있어요. 여기 도구 모음이 있어요. 도구 모음. 그 도구 모음 중에 뭐 마술봉이 있잖아요. 마술봉. 그죠? infer constraint라고 적혀져 있을 텐데, 그죠? 구속 조건 추론이라는 건데요. 그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를 한번 이게 잡아줘가지고, 이제 위치를 갖다가 컴퓨터에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거든요. 움직여보면 이제부터는 뭐 한다? 위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처음부터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구속 조건이 되는 게, 이 위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지금 구속 조건을 잡아준 거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전에 지금 디자인 화면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오른쪽 것은 쓰지 않습니다. 왼쪽 것에다가 우리 갖다 놓습니다. 오른쪽 것은 여러 가지 그 이제 계층 구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볼 때 이제 보는 화면이고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화면은 왼쪽에 있는 요 흰 화면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런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자, 에뮬레이터 끄집어내면 우리가 잡아놓은 위치로 보일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나 올렸고 텍스트 뷰라는 거 하나 올렸습니다. 위치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지금 어디까지 왔노 하니까는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마술봉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부분까지 했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 4번 요거 할 차례입니다. 요거 할 차례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여기 보시면은 버튼스가 있을 거고, 눌러보면 버튼 밑에 옆에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걔도 역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도록 하는 거죠. 위치가 아직 안 잡혔죠? 위치가 안 잡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선택하고 나서 뭐 해주죠? 마술봉 한번 눌러주는 거죠. 마법봉이겠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법봉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위치가 잡히면 이제부터는 위치가 저장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중지 안 시켰으니까 다시 정지 스탑을 하고 런을 다시 해줍니다. 에뮬레이터를 보면 버튼 위치가 좀 붙어 있었네요. 그죠? 다시 스탑을 하고 이게 위치가 조금 안 맞는데 조금 이렇게 떨어져 넣으면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맞추는 거 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스타트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 하나 보고 시간은 마치도록 하죠. 자, 이거 보시면 지금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앱이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걸 보이죠. 자, 우리 바탕화면으로 돌아오죠. 여기 중계하고 돌아오면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오디오 녹음 이거 뭐 거부하고 이제 오디오 녹음 이게 안 된 거니까 그죠?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메뉴를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여기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여기 아이콘 보이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컴파일 돼 가지고 아이콘들 설치도 되고 우리가 실행도 해놨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